안녕하세요. 민사 전문 최미선 변호사입니다. 요새 이렇게 건축 하자라든지 뭐 인테리어 하자, 뭐 아파트 뭐 공사 하자 이런 식으로 하자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승소했던 사례를 좀 설명드리면서 건축 하자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실무를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분쟁이 바로 건축 하자에 대한 분쟁입니다. 왜 이렇게 부실공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건축주가 이제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맡기죠. 그런데 하자나 미시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잔금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건축업자는 공사 잔금을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건축주는 잔금 못 준다, 하자나 보수해라, 이렇게 분쟁이 발생을 하면서 법적인 상황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다룬 사례는 의뢰인분이 화장품 제조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올리브 땡이라고 큰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납품도 하시고, 또 요새 K뷰티가 되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사가 너무 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제조 공장을 하나를 더 증축을 해야 돼서 증축 공사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장난 아니게 많았던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축회사에 공사대금 달라는 소송이 다 기각이 되고, 우리 의뢰인의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거의 다 인정되는 굉장히 좋은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건축회사는 먼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다면서 건축주의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를 먼저 진행을 했어요. 건물에 심각한 하자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선제적으로 가압류가 진행되게 되면은 이런 건축주의 재산권에 부당하게 침해되게 되고, 사실상 이런 가압류는 협박 아닙니까? 빨리 잔금 달라는 그런 협박성 가압류 때문에 건축주에게 심각한 경제적 심리적 압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뭐 일반 주택 같으면 큰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보통 다 자기 돈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 많이 없으시잖아요. 은행에서 뭐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많이 받으시게 되는데, 이런 가압류가 들어오니까 은행에서 뭐 대출 연장도 안 해주고 신규 대출도 당연히 안 되고, 이래서 굉장히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셨죠. 그래서 의뢰인께서는 제소 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제소 명령이라는 것은 소를 제기하라는 명령이에요. 가압류는 말 그대로 가짜거든요. 아직 확정적인 압류가 아니에요. 그런 가압류 상태로 두지 말고 우리 소송에서 진짜 붙어보자. 누구의 말이 맞는지 이렇게 제기하는 것이 바로 제소 명령입니다. 제소 명령을 받은 가압류권자는 반드시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가압류는 풀려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건축회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바로 그 소송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죠. 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들어왔으니까 의뢰인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해야 되겠죠. 하자가 있으니까 나는 돈을 못 준다. 니네는 하자 보수를 하고 나한테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이제 방어를 하게 됩니다. 보통 건물 하자 소송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주장 입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자의 존재, 하자의 중대성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건물에 뭐 구조적 안전성을 위협하는 정도의 하자가 있다. 이런 하자들이 있으면은 통상적인 사용에 뭐 심각한 지장을 주게 된다. 이런 주장들을 펴시면 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하자들이 있었는데, 뭐 철근 같은 게 규격에 맞지 않는 철근이 들어간 경우였고요. 또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도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수나 단열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누수도 일어났었고요. 마감 공사가 부실해서 이제 벌써 균열이 생기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을 했고, 특히나 요새 공장 건물들 굉장히 화재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공장은 이제 안에 들어가는 스티로폼 같은 경우를 난연 스티로폼으로 외벽을 해야 되는데, 이 업체가 이제 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일반 스티로폼으로 시공하는 그런 하자들도 있었어요. 또한 이제 해주기로 한 여러 가지 공사들을 해주지 않은 소소한 미시공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이런 하자는 사실 단순한 하자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하자잖아요. 건물의 안전성이라든지 구조적으로
굉장히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하자들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반드시 이런 하자에 대해서 손해를 받으시는 것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절차로는 이러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을 하셔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시죠. 입증을 하는 방법들로는 뭐 전문가의 뭐 조사 보고서라든지 뭐 과학적인 하자 증거들 확보하실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하셔서 하자를 입증을 하시는 절차가 두 번째 절차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로 이거를 수리하려면 수리 비용이 얼마가 들고 사용 가치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이런 것들도 돈으로서 환산을 하셔야 되시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손해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로도 손해를 산정을 해서 주장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성공적인 하자 소송 승소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자의 존재를 입증을 하셔야 되고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 이것들을 꼭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 수집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요. 하자가 발생했을 때부터 이런 하자에 대해서 동영상이라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또는 외부에 건축하시는 분들 불러오셔가지고 하자에 대해서 좀 의견서도 좀 써달라고 부탁하시고 아니면 견적서도 써달라고 부탁하시는 등 이런 증거를 사전에 좀 미리미리 수집해 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증거를 좀 수집을 해 놓으시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절차시고 이런 건축 하자에 있어서는 또 가장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감정인데요. 법원은 법률 전문가지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이런 건축 하자에 대한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은 반드시 감정을 하라고 해요. 감정이라는 것은 법원이 선임한 건축 전문 감정위원으로부터 이 하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감정을 받고 손해에 대해서 감정을 받는 그런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자를 주장하는 쪽에서 감정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 등록된 건축 전문가가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 중에 한 3분 정도를 법원이 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3분 중에 후보자를 여러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그 중에 괜찮은 사람을 저희는 감정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의견서를 내요. 보통은 이제 가장 많이 선정하시는 것이 견적을 싸게 부르신 분을 많이 선택을 하시죠. 그분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법원이 그분을 감정인으로 선정을 하시고 이후에 이제 감정기일이 지정이 됩니다. 감정기일이 지정이 되면 감정인께서 법정에 나오셔서 진짜 증인처럼 이렇게 선서를 하세요. 허위 감정하면 나 허위 감정 벌을 받겠다. 이렇게 선서를 하시고 이제 감정이라는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감정인이 현장에 오셔서 이제 여러 현장의 하자들을 검토를 하시고 감정 보고서, 감정서라고 하는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렇게 감정이 진행이 되게 돼요. 이런 감정인은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법원에 이렇게 선서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굉장히 객관적으로 감정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사실 거의 다 받아들이시는 게 실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감정 결과가 나오면 하자를 주장하는 저희 쪽에서는 그 감정 결과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감정이 나왔고 하자를 보수하는데 이만큼 비용이 든다고 하니까 원고의 공사대금 잔금에서 이 하자 보수 비용만큼 공제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금액적으로 주장을 하시면서 플러스 잔금 안 준 거보다 지금 하자 보수해야 되는 비용이 더 크네 하면은 그 큰 비용만큼 반소로서 청구하시게 됩니다. 이런 것을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라는 서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법원은 그것을 보시고 결국에 최종 판단을 내리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의뢰인 사례도 원고가 이제 공사대금 잔금 한 7천만 원 정도를 달라고 소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7천만 원이 전부 기각되고 하자 보수로서 9천만 원 정도를 더 받으시게끔 결론이 났어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7천하고 9천 더 하니까 거의 한 1억 7천 정도를 하자 보수 비용으로 받으시게 되는 셈이 된 거죠. 이렇게 건축 하자 소송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에 속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철저하게 준비되신다면 사실 현장이 증거 아니겠어요? 현장에 부실 시공한 게 증거시기 때문에 이런 현장을 잘 보존하고 철저히 대비만 하신다면은 이런 건축 하자 소송에 있어서도 충분히 승소하실 수가 있으니까 건물에 이제 하자가 있다 하시면은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으셔서 건축 하자 소송을 통해서 꼭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